전격 인터뷰, 이번엔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9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판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2주 전에는 명절 직후 선거 판세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먼저 짚어보면요. 지난주 MBS 조사하고 갤럽 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면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1,202명을 상대로 전국 지표조사를 했는데 이때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이 67, 부정이 25, MBS 조사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직전에 63 였고요. 긍정이. 그래서 한 약간 올라간 상황이지만 60%대 후반이라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60% 후반대 높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 몇 달 동안 견조했습니다. 견조했다는 거는 이제 낮으면 50대 후반, 높으면 60대 초반에 이제 박스권에서 그 정도면은 네.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그 지지자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설 직후에는 60대 이제 중반에 뚫기도 했는데 이건 뭐 몇 가지가 겹쳐져 있겠죠. 요 며칠은 안 좋습니다만은 주식시장 좋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부동산 이야기를 강하게 하면서 맞아요. 뭐 저도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뭐 주춤거린다 이런 네네. 보도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히 요즘 뭐 뉴 이재명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정치적인 전선, 진보 보수, 뭐 정치 양극화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일머리가 있다. 뭐 예컨대 그런 식에 대한 평가들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 네네네. 여기다가 이제 야당의 질의멸렬함과 대비되는 효과 네네. 그리고 사실은 여당의 상황을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여당하고도 좀 디커플링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은 조금 뭐 정치적인 뭐 이렇게 진영적인 이런 데 집중해 있다면은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디커플링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고 뭐 이번 주 후반에도 조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뭐 예측하는 건 꺼려하는 편인데 네. 소폭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뭐 우리의 이유는 아닙니다만은 이란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 유가, 환율이 다 안 좋으니까 그런 반영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네. 뭐 대폭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번 주 얘기도 잠깐 해주셨고 이번 주 후반 조사도 곧 나오겠지만 네. 일단 이번 주 초반에 나온 걸 보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약간 소폭 하락한 네. 거로 나왔거든요. 지금 이게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걸 보니까 긍정이 57.1. 근데 리얼미터가 같은 조사에서 그 전주에 비해서는 그 전주가 58.2였으니까 크게 하락했다고 볼 수는 그렇죠. 없어요. 이건 그냥 예.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다라고 봐야 되는 예.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대 후반에서 네. 잘 나오면 60%대 후반까지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견조하게 네. 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해야 70, 되네요. 80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이제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앞에 이제 MBS 갤럽 이야기를 하고 뒤에 리얼미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네. 앞에 MBS와 갤럽은 전화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생님 뭐 연령대가 얼마나 되십니까? 네네. 어느 지역에 사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네네네. 뒤에 리얼미터는 이제 네. 기계음 ARS 자동응답이니까 전화 면접하고 자동응답이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권 네. 장동혁 대표 이쪽에서는 이 전화 면접보다는 ARS 조사가 좀 더 정확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는 우리가 좀 더 잘 나온다 많이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여전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수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RS에서도 네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쪽으로 네네네. 가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선거라는 게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양쪽이 수렴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네. 우리가 일반 여론조사를 받으면은 지금도 뭐
앞서 전현희 의원도 나오시고 했지만은 예. 뭐 서울시장 오세훈, 뭐 전현희, 그다음 뭐 정원호 누굴 지지하냐라고 하면 이제 확고한 지지층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아니 뭐 6월인데 관심 없어요. 네네. 잘 모르겠어요라고 응답하는 분들이 점점 많거든요 원래. 네. 근데 선거 가까워 오면 네네. 경선도 하고 막 여기저기서 서울시장 선거한다라고 하면은 무응답층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뭐 갈라지겠죠. 네네. 여당 야당으로 네. 그렇게 이제 수렴이 되는데 지금은 그 수렴 현상이 좀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후보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야당에 대한 불만 그리고 대통령 업무 평가에 대한 긍정이 들어 있는 거죠. 네. 지금 2개 여론조사를 추가로 더 소개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두 조사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를 보면 지난주 그 MBS 조사에서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17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게 지난주 굉장히 큰 화제였어요. 20이 아니고 17. 네. 로 내려갔거든요. 아까 그리고 제가 예. 그 말씀드린 게 지금 ARS하고 이 전화 면접이 이게 붙어간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네. 이제 각 지역별로 네. 지역 언론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정부다 뭐 창원이다 이런 곳에서 조사들을 각각 많이 해요. 지역 네. 언론사들도 네네. 같이 주로 ARS 조사인데 아, 거기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 여야 격차가. 그래요. 예. 아,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계속 그 야당에게는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그렇죠. 가고 근데 있네요. 그게 네. 뭐 실제 하는 거 반영이니까요. 네네. 지금 야당이 상황이 아주 근데 이제 우리가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네. 나는 잘하는데 네. 외부적으로 안 좋은 게 있고 네. 그냥 내가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후자라고 봐야 되겠죠. 후자하면 내가 못하고 있다. 그렇죠. 뭐 큰 차원에서 보자면은 네. 뭐 한동훈 제명이다. 이렇게 정파적으로 예. 뭐 윤어게인이다 이런 이제 큰 틀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이게 야당으로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한 두 가지를 제가 거론해 보겠는데 지금 지역 통합 이슈에 대해 가지고 네. 호남, 충청, TK 이렇게 세 군데 통합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답답한 게 야당이 이제 직전에 여당이었고 뭐 옛날에 정부를 많이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엔 정권 탈환하겠다고 하는 이제 거대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호남 통합에 대해서는 그냥 말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우리 일이 아니다. 아. 저는 말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전국 정당인데 네네네. 호남에 대해 가지고 이러하고 저러하고 우리도 신경 쓴다. 왜 장동영 대표가 뭐 월간 뭐 호남 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지 했었죠.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충청권 통합의 이슈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그 이장우 대전시장하고 뭐 김태흠 지사 이쪽에다 맡겨놓은 아. 당에서 뭔가의 언급이 없어요. 아, 당 차원에. 네. 아. 그럼 TK 통합은 그 앞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이제 뭐 보수의 심장이고 국민의힘에 제일 이렇게 기반이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TK 통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철우 경북지사하고 홍준표 전 시장이 1년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었어요. 그렇죠. 하겠다. 네. 그래서 중앙정부도 지원해달라라고 네네네. 했는데 막상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쟁점을 뽑아내지도 못하고 통합할 건데 그럼 이것저것 더 지원해줘. 라는 식으로 선도를 해 나가든가 뭐 지금은 뭐 정략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든가 죽도 밥도 아니다가 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아니 뭐 당신들도 합의 못 보니까 밀어 호남 먼저 가 개문발차야라고 하니까 이제 뒤늦게 또 막 급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도 거기서 답답한 게 TK 의원들이
표결을 해가지고 당론은 거기다 따르겠다. 아니 이 당이 무슨 연방당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PK일은 부산 경남 국회의원들끼리 정하고 TK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물론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깊이 들어야 되는 건 맞겠지만은 네네. 이런 부분에서 안 보인단 말인 거죠. 전국 정당이 맞느냐 이런 네.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그리고 거네요. 조금 더 이거는 뭐 진영 대립이 있는 겁니다만은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히 저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인 법조인들도 반발이 되게 꽤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법 왜곡죄하고 이제 재판 소원죄에 대해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야당이 이걸 이제 잘 받아 안을 수 있냐? 엊그제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이제 청와대까지 행진한다라고 네. 하는데 뭐 윤어게인, 온리윤 이런 거 나와가지고 당에 분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일단 뭐 한동훈 쫓아내는 건 쫓아내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일들을 잘하고 있느냐? 그 둘 다가 안 되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지역별 정당 지지도에서 지난주 MBS 조사에서 보면 대구 경북에서도 동률 나왔죠. 동률 나왔잖아요. 네. 민주 28, 국민 28.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하지 않죠? 그렇죠. 드물죠? 이건 그렇게 보셔야 될 게 예. 자 보십시오. 민주 28, 국힘 28이면 합치면 56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 반 이상 정도밖에 응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되게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물론 태국 경북이니까 뭐 완전히 이제 민주당 넘어갔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그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거 플러스 아까 이제 뉴 이재명 현상들 아니 뭐 정치는 모르겠고 이재명이 일머리는 있잖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국 경북에도 없지 않다는 거죠. 아, 지금 보면 유보층이 37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 28, 국힘 28, 유보층 37.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이 37 안에는 뉴 이재명을 그 포함하는 그런 숫자라고 보시는 그거는 건가요? 이제 민주당 28 안에 뉴 이재명이 포함돼 있겠죠.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28이면은 상당히 이제 높은 거니까 예. 이게 뭐 점점 국힘이 잘 못하면은 네. 모르는 거죠. 예컨대 이제 아까 지역 통합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물론 국가 전략 장기적인 차원에서 옳냐 그르냐라는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은 자 호남은 통합하니까 20조 팍팍 지원해줘. 대구 경북 통합 없어?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정치적 리더십도 약한데 그런 식의 이게 경제적인 지역 균형 발전과 지원의 문제로 접근해 들어오면은 또 대응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지금 보면 지역의 정당 지지도 중에 또 부울경에서도 민주가 39, 국힘이 23이에요. 그러니까 불경은 원래 이제 대구 경북하고는 또 조금 다르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울경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조금 올라가는 추세로 가는 건가요? 어떤 그러니까 상황인가요?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네. 대구 경북과 또 달리 네네. 늘 좀 출렁거렸습니다. 민주당이 좋을 때는 그 정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네네. 생각해 보시면은 네. 민주당이 좋을 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태어난 곳은 거제지만 부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김해 부산 사람이 이거 이어받아 가지고 네네네. 그 근거자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부울경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도 더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참 이번 흐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 선거 때하고는 조금씩 많이 달라지고 네, 있는 것 물론 같아요.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아까 예. 제가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MBS에 67까지 나왔는데 70, 80 뭐 이렇게 오를 수는 없다. 이거 네네. 주가 지수랑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6천에서 7천, 8천 뭐 금방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기본적으로 1야당이고 100석이 넘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뭐 17에서 뭐 18, 5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하지만 매우 안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박스권이 생겨버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재명 대통령의 박스권은 지금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의 박스권이에요.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의 박스권은 그 전화 면접으로 치면은 20대 초반의 박스권이 있었거든요. 22, 23, 24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근데 이게 그 박스 자체가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10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런 네네. 식으로. 네. 자, 이거 참 흥미롭게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제 90일 남았는데 이 박스권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그러니까 이렇지 네.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네네. 경선은 관심이 있지만은 본선은 관심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호남하고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경선하고 공천 때까지는 엄청나게 시끄럽다가 본선 가면은 조용. 쫙 관심이 네. 사라지는데 네네. 지금은 저는 영남권은 오히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국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 김경수 균형발전위원장 네. 단수 공천 네. 해가지고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네. 김경수라는 사람과 지금 대통령 지지율로 볼 때 붙어보는 싸움이 되는 거라고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네. 원사이드하게 재미없는 싸움이 네. 아니다라는 네네네. 게 대구 경북도 이렇게 혼란하고 김부겸 사출론까지 나오고 있으면은 거기도 해볼 만한 싸움이 관심 없는 싸움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호남 같은 경우에 지금 전북, 전남, 광주시장 이게 통합하면 물론 광주, 전남은 하나가 되고 전북 하나 이렇게 두 네. 군데지만은 뭐 국민의힘 누구하고 싸움이 될 만하다라는 예측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네. 대구나 부산에 네.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한다면 네네네.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영남이 관심 지역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지역 중에 이제 부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부산 지역 민심에 대한 조사를 보니까 부산 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가상양자 대결에서 전재수 의원이 43.3%, 박형준 시장이 34.6%, 다자구도를 보았더니 전재수 의원이 32.6%, 박형준 시장이 16.2%,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5.8%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 조경태 의원 8.6%, 조국 대표 5.5%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뭐 주진우 의원에 대한 이 지지율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박형준 시장에 대해 가지고도 좀 해초리를 때리고 싶다라는 게 주진우라는 상징으로 표출된 거겠죠. 네. 근데 이제 부산은 또 그런 건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하고 실제 결과가 좀 다른 것들 이제 국힘이 좀 잘 나오는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봐야 되는 건데, 네네. 근데 전재수 의원이 후보가 된다면은 여기도 세게 붙어볼. 는 그림이 되는 거는 분명한 거죠. 네네네.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출신으로 과거에 이제 뭐 오거돈 시장 뭐 이렇게 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 중에 제일 센 후보라고 할 수 있죠. 부산에서 현역 3선을 하고 장관까지 지낸 뭐 말 그대로 이제 부산이나 민주당 인물 중에서는 지금 제일 센 사람. 물론 통일교 수사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러니까 강하게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주진우 의원이 이 정도 여론조사가 나오면 이제 부산시장 국민의힘 경선도 상당히 그렇죠. 아까 흥미롭게. 제가 말씀드린 네. 이게 영남이 볼 게 많은 선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흥미로운 점도 있고 네네. 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거는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지 않습니까? 후방은 이렇게 든든해야지 전방에서 세게 싸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후방에서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의 이제 입장에서는. 후방은 든든하게 지키면서 서울, 경기 이런 데서 이제 세게 붙어야 되는데 네네. 그럼 전쟁이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전방뿐만 아니라 적의 후방에서 우리의 후방인 호남이나 이런 데는 든든히 지키고 있고 전선뿐만 아니라 적의 후방에서 싸우는 판이니까 이번 선거가 앞으로 90일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흥미롭겠는데요. 지금 보면 또 하나 박찬대 의원이 지금 네.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공천이 민주당에서 됐단 말이죠. 경인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인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상양자 대결에서 박찬대 의원이 45, 유정복 현 시장이 27,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20. 자세한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양자 대결에서 박찬대 의원이 45 나오고 유정복 시장이 27 나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 뭐 당세가 네. 아직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건 있어요.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유정복 시장이라든지 이분들이 다 다선 시장이잖아요.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막 네. 밀리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승패는 제가 가늠할 수가 없지만은 네.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전개가 될 텐데. 네네. 근데 아까 제가 영남이 흥미롭다 한 것처럼 인천도 흥미로워요. 인천이 흥미로운 게 이 승패도 있지만은 네. 박찬대 의원이 이제 단수 공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그렇죠. 자리 내놓는 거지 않습니까? 연수를 예. 네. 네. 그리고 이 대통령 지역구 개항을도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이제 김남준 전 대변인이 이게 찜을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컴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6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뭐 당권에 대한 8월달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네네. 나아가서 차기 총선을 앞둔 이제 뭐 공천권의 문제,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기승전결해서 승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에서 출발해서 이 승으로 갈 때 네. 이제 전반적인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당이 좀 안 좋다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 이제 뉴 이재명 현상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실용적인 부분에서 논쟁이 벌어져도 부동산으로 벌어지고 막 이런 그렇죠. 건데 네. 당은 오늘도 기사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검찰이 내년 10월 4일인가 3일에 없어지는 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남아있는 검사들을 다 잘랐다가 재임용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법사위 일각에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와대에서 볼 때 썩 마음에 드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네네. 이제 당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들. 그게 네. 지방선거 이후엔 또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 거냐. 그게 바로미터가 인천이라는 거죠. 아, 인천은 시장 선거도 흥미롭겠지만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그러니까 수밖에 지금 없는 판세가 됐어요. 인천에서 유정복 시장이 이게 이러면 핸디캡이 생기는 게 네. 자, 인천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연수하고 계양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연수는 이제 안쪽 송도 쪽이고 계양은 이렇게 서울 김포공항 쪽에 가까운 쪽인 건데 그 양쪽에서 민주당 강세 현상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벌어지면은 그 분위기가 또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그쪽에다가 누굴 공천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참 쉽지 않은 승부가 되는 거죠. 네. 자, 시간이 한 1분여 정도 있어서요. 조국 대표 지금 국회의원 네. 보궐선거에 어디로 나올 거라고 지금 조국 보세요? 혁신당에서 네. 조국 대표 본인이 말한 게 아니라 네. 뭐 기자회견 형식으로 군단 출마를 요청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민주당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조국 대표 쪽의 생각은 좀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예. 네. 끝까지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뭐랄까 흥미진진한 요소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그렇죠.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하세요? 부산, 대구 그쪽 가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무슨 영남이 흥미로워지 그리고 거기 가는 게 저는 뭐 괜찮다고 보는 게 네. 지금 선거의 축 중에 하나가 보수 혁신과 보수 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윤어게인 전선과 그 이야기를 할 때 인천 계양 같은 데 가서 말할 수는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국민의힘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 무슨 소리냐 할 건데 대구나 부산은 그게 그 판이 열리는 곳이잖아요. 그 담론과 지역이 그렇죠. 연결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실장님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는 영남 쪽에 영남이나 또는 부울경 쪽에서 네. 나올 거다라고 네. 보시면 나간다면은 자리가 나간다면, 열리면은 예. 장이 열리면은 앞으로 이제 또 2주 후에 뵐 텐데 2주 후에는 또 어떤 포인트로 볼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3월 5일 목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